나중에 삼지구 쪽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요쪽이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요것도 분양가가 제 생각에는 한 5.6억에서 한 6억 수준에서 84타입 기준으로요.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저라면 한 몇천만 원 더 주더라도 이쪽에 당첨이 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경기도 쪽에서 이거보다 싸게는 앞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청약 소식이 좀 있어서 많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청약이죠. 네, 오늘이 19일이거든요. 다음 주 26일, 27일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좀 있어요. 네, 우미린 파크힐스. 네, 여기도 오늘 본청약 있는데 사전청약 있었고, 네, 본청약 있고, 어저께 특공이 있었고, 오늘 1순위고 한데 뭐 괜찮긴 괜찮습니다.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니까. 네, 분상제 지역이라서.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운정역에서 약간 거리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운정역이 한 여기쯤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못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걸어서 간다고 치면은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뭐 실제로 걸으면은 20분보다 뭐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죠. 네.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전번에 했던 데들은 되게 가까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분양가도 싸서 뭐 이건 완판은 당연히 될 거고요. 네. 완판 안 되긴 좀 힘들 것 같고 분양가가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택지지구가 그나마 싼 편인데 4억 7천만 원에 84타입 분양하는 거는 거의 뭐 최저가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쪽에서 이거보다 싸게는 앞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혹시 되시는 분들은 좀 넣어보셔도 네,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힐스테이트 더운정. 네, 요거는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넣어보려면 넣어보셔도 되는데 가격도 더 비싸고 위치도 더 안 좋습니다. 뭐 인기는 뭐 별로 없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인기가 많아서 청약 당첨되기가 좀 어려울 거고 얘는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오늘이니까 이미 다 전략을 짰어야 되고 여기에서 오늘 좀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교역, 요건 수원 쪽이거든요. 네, 수원 쪽에 있는 매교역 펠루시드. 네, 이거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뭐 이거는 가제지구 쪽인데 평택이거든요. 가제지구. 네, 요것도 이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 평택 브레인시티. 이것도 평택 쪽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개를 설명을 좀 상세하게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있잖아요. 그쵸? 다음 주 화요일 날 특별 공급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1순위 있으니까 시간 여유는 있거든요. 충분히 시간 여유 있으니까 모델하우스도 한번 가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교역 펠루시드 여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더 싸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요새 추세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A, B 있다가 5구 B부터 시작하죠. 네, 5구 A 타입은 없어요. 네,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셨겠죠. 요렇게 된다. 그럼 5구 타입 기준으로 해서 한 7억 4천 정도, 7.4억 정도. 뭐 괜찮은 가격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수원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 매교역 역세권이거든요. 완전 역세권.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84A 같은 경우는 좀 비싸죠. 9억. 요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네, 싸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싸진 않아서 얘네들은 좀 뭐 줍줍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미계약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부 타입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거는 미분양 나올 것 같고 얘네들도 좀 미분양 나올 것 같아요. 미분양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수원인데 가격이 조금 비싸서 물론 수원이 이 정도 가격 하거든요. 근데 청약을 하면 우리가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싸게 분양한 거 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분양가 자체가 싸지 않은 게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교역 펠루시드 어딘지랑 기타 등등 같이 한번 볼게요. 뭐 여기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요게 비교하기가 딱 좋죠. 매교역에 역세권 아파트가 몇 개 있잖아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뭐 요것도 있고, 매교역 푸르지오 SK 뷰 아파트 얘도 있고, 이번에 분양하는 매교역 펠루시드 얘도 있고. 근데 얘네 둘 다 분양가를 보면 되긴 하는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에서는 다리 한번, 물론 큰 다리는 아니지만 여기 한번 건너와야 돼서 조금 더 멀어요. 근데 얘랑 얘는 진짜 입지적으로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거기다가 초중고가 다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뷰 아파트 시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세 파악은 어렵지만 그냥 참고 삼아서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을 보면은 5구 타입이긴 한데 6억 9천만 원. 근데 이게 지금 거래가 아예 없습니다. 요거 예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주 전이니까 분양권 거래된 가격이거든요. 근데 분양권 거래된 거는 솔직히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운 계약도 좀 있고 해서 이걸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략 한 7억 정도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래는 없어요. 거래가 아예 없어가지고 이런 게 시세 파악이 진짜 힘들죠. 이런 거 시세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5구 A 타입은 없지만 5구 B랑 C가 한 7억 4천 정도. 매교역 SK뷰의 호가보다도 좀 비싸게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요게 물론 조금 더 새 거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세대수가 3600세대 어마어마하죠. 얘도 큽니다. 얘도 2178세대. 뭐 둘 다 대단지니까 세대수 차이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학교를 한번 보죠. 학교. 물론 이게 권선초등학교로 배정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매교초, 수원중, 수원고, 초중고가 다 있죠. 초중고를 다 품은 아파트가 조금 더 낫지 않나요? 이거는 뭐 솔직히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하여튼 1번, 2번이라고 하면 이 SK뷰가 펠루시드보다 더 쌀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얘가 뭐 기축이긴 하지만 뭐 22년 입주니까 완전 신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한 5구 타입이 현재 한 7억 정도 되는데 얘는 이제 막 분양하는데 7억을 넘잖아요. 7억을 또 훌쩍 넘네요. 한 7억 4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발코니 확장비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월등히 좀 비싸다는 느낌이 좀 납니다. 84 타입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한 9억 정도 되죠. 얘도 84 타입이 한 9억 정도 되죠. 물론 1층이긴 하지만 10층도 한 9억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특별한 메리트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 4년 정도 새 아파트긴 한데 뭐 요 정도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되고, 한 10년 정도 되면 몰라도 뭐 연식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입지도 뭐 제 눈에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양가가 얘보다 싸진 않다. 그냥 비슷하거나 조금 비싸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좀 분양가가 좀 아쉽다. 그게 좀 미분양 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뭐 초토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수원 분양 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높은 만큼 좀 미분양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청약 넣으시려는 분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싸진 않거든요. 5구 타입이 7억이고 84 타입이 한 9억인데 물론 이렇게 뭐 서울이나 광명시나 그런 데보다는 싸게 분양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매력이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도 한번 볼게요. 방문주택 22일부터 25일까지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금토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월요일까지 크리스마스 때 모델하우스 하네요. 방문 예약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힘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모델하우스 가본 적이 없으면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거든요.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 비규제 지역이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 가능. 그러니까 뭐 한번 넣어보실 수는 있는데 그냥 넣으면 당첨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한 거 거의 다 미분양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넣으면은 미달이면 그냥 다 당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선당 후보 막 이런 데 아니에요. 그냥 넣으면 당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중하게 넣으세요.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혹시 또 모르고 그냥 막 넣으실까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나쁜지 좋은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분양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뭐 평면 생긴 거 보죠. 59A가 없어요. 네, 59B랑 C만 있으니까 59BC, 84A, 뭐 101, 요 정도만 볼게요. 59B 뭐 그냥 괜찮네요. 네, 3베이에다가 화장실 2개. 판상형이니까 뭐 싫어할 게 없을 것 같아요. 59B는 인기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59C는 이거는 완전 미분양 날 것 같아요. 네, 이거 타워형이잖아요. 2베이가 보통 타워형이거든요. 요거는 인기가 되게 없을 것 같다. 59A는 없고 59B랑 C를 일반 분양에서 하는데 59C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당첨되고 싶다 하면 B를 넣어도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59B 타입이 이렇게 생긴 타입인데 몇 층이 나왔나 궁금하잖아요. 몇 층이 나왔는지는 모집 공고를 다운받아 보면 다 나옵니다. 모집 공고만 보기. 제가 다운을 받아놔가지고 이건 1, 2, 3, 4, 5층으로만 나누네요. 5층 이상으로. 그럼 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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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5층 이상이 10개밖에 안 되네요. 네,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고층이 되고 싶으면은 59C가 안전하긴 하겠죠. 네, 27개 이상 있으니까. 근데 요런 거는 사실 나중에 선착순 쭉쭉 가게 되면은 미분양이 난다는 전제에 미분양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미분양 나면은 처음에 그냥 무순위 줍습하고 순서가 이렇게 돼요. 만약에 미계약 부분이나 미분양이 났다. 그 다음에 무순위 줍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선택인데 나중에 선착순 줍줍을 해요. 우리는 선착순 줍줍이 좋죠. 마음에 들죠.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추첨이에요. 추첨. 여기까지는 추첨이래 가지고 동호수가 어디가 뽑힐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분양이 나면은 선착순으로 이렇게 줍줍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동호수 지정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지 않은 데는 선착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좀 기다렸다가 선착순 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투자 추천은 아니에요. 네,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선착순에서는 동호수를 고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4도 한번 볼게요. 와, 84A가 엄청 많네요. 84A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층 높은 것도 꽤 있을 테니까 괜찮네요. 84B, 84C 101제곱미터도 이게 43개나 있으니까 중대형도 꽤 많습니다. 가격이 높아요. 12억 정도 되니까 아마 얘도 미분양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12억으로 수원 들어가긴 약간 애매한 면이 있잖아요. 광교도 아니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12억이면 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15층 정도 되네요. 16층. 고층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한 18층? 20층. 뒤로 갈수록 좀 높아지네. 한 20층 정도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정보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네, 요거 보면은 좀 자세히 나오죠. 일반 분양 동호수표. 여기는 15층까지도 꽤 나오죠. 파란색이 좀 많은 걸 봐서는 파란색이 84A 같은데, 그죠? 네, 일반 분양이 676개. 진짜 많이 나오네요. 네. 고층을 좋아한다 하면은 좀 84A가 고층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84A는 그냥 엄청 많네요. 네. 근데 여기는 일반 분양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뭐 고층 저층 할 거 없이 그냥 다 많습니다. 나중에 동호수 지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네. 분양가가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요게 한 7억 4천 뭐 9억 요 정도 되니까 84A가 상당히 물량이 많다. 네, 요게 특징인 것 같아요. 매교역 펠루시드였습니다. 요거 한번 또 볼게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이름 길죠. 요거는 평택 가제지구예요. 가제지구 어디냐면 평택 고덕신도시에 삼성전자 공장 바로 옆이거든요. 네, 요거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브레인시티 쪽이고요. 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써있죠. 여기가 브레인시티고 요쪽이 가제지구예요. 여기 그 삼성전자 공장이랑은 좀 가깝네요. 여기 뭐 출입구가 따로 있진 않지만 그래도 삼성전자하고는 좀 가까운 편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치는 좀 괜찮은데 좀 단점은 여기 아파트가 그렇게 뭐 많이 있는 대단지가 아니에요. 거의 뭐 산업단지 쪽이 많고 여긴 조성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옛날부터 있던 거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도로 보시면은 여기 다 공업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자리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가까이에 여기 옛날부터 일자리가 많던 동네예요. 네, 요쪽이고
그러니까 직주 근접으로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좀 오래된 일자리들이 원래가 이렇게 많은 동네니까 네, 일자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좀 단점은 여기 자체에 아파트 분양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최근에 분양을 했거든요. 네, 여긴 그래도 좀 싸게 분양했어요. 이따 분양가랑 다 보여드릴게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1풍경채 2블록 아파트 26년 3월에 입주하는 거죠. 얘도 비슷한 시기에 입주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거죠.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그러니까 쌍용에서 네, 분양하는 거고 제1건설에서 분양을 이미 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비교하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얘가 올해 23년 6월에 분양을 했거든요. 이게 전매 제한 6개월이라서 6개월 후면은 23년 12월이잖아요. 네, 곧 있으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네, 그래서 분양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면은 이거를 청약을 할지 아니면 이거 분양권 투자가 나을지 네, 알 수 있잖아요. 지표를 알 수 있으니까. 얘는 뭐 그냥 완판이 되긴 됐어요. 처음에는 약간 줍줍 나왔다가 네, 완판이 지금은 다 됐습니다. 참고 삼아서. 네, 이 분양권을 한번 볼게요. 분양권 나오죠. 255개. 분양권 엄청 많이 나왔죠. 가격순. 지금 이번에 하는 게 84랑 113. 그러니까 중대형만 하는 거죠. 5억 약간 언더로 나왔네요. 네, 가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풍경채는 얼마에 했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채는 한 4억 7,800 정도 했네요. 2천만원 올라갔어요. 6개월 만에 2천만원 올라가서 뭐 어쩔 수 없겠죠. 네, 분양가는 조금씩 올라가니까 네, 좀 아쉽긴 한데 네, 요새 추세가 그래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에 나왔냐? 84 타입이 1층이네. 그래서 이렇게 좀 동호수가 뽑기가 좀 잘 안 된 거 요런 게 막 무피로 좀 던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1층인데 P500 붙은 게 있고 어차피 뭐 거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층도 무피가 나오는 거죠. 네, 9층인데 무피가 나오네요. 요건 뭐 구조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요런 게 이거 이번에 분양하는 게 아니라 쌍용 게 아니라 최근에 분양한 바로 옆 단지예요. 네, 제1풍경채가 분양권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P가 얼마라는 거야? P가 안 써 있네요. 뭐 이런 건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건 고층으로 나온 건데 뽑기가 잘 됐죠. 네, 26층 뽑기 됐는데 뭐 P가 붙는다 해도 뭐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지금 4억 9천이란 말이에요. 얘는 4.7억에 분양을 했고 그럼 이게 P가 2천이 붙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거의 이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거 분양권을 사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득이냐? 얘는 어디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청약을 넣었는데 1층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층을 알고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알을 골라서 살 수 있잖아요. 네, 만약입니다. 만약에 무피로 살 수 있다면 얘보다 2천만 원 싸게 더 좋은 동호수를 고를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이것도 역시 미분양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제 생각엔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날 것 같습니다. 한 2천만 원 차이 나면 차라리 저는 이쪽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도 이쪽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보다 뭐 고덕 신도시 쪽이랑 조금이라도 가깝고 뭐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긴 하는데 얘보다는 인기가 좀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보실 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청약을 넣는 것보다는 만약에 꼭 사고 싶다면 풍경채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 요것도 이미 옆에서 네, 뭐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귀퉁이에 있죠. 네. 네, 브레인시티가 이렇게 있는데 좀 끝쪽에 있습니다. 올해 대강 로제비앙이 분양을 했어요. 전매 제한 걸렸나? 요건 전매 제한인가 보네요. 전매가 됐으면 좀 좋았는데 저번 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옆 단지예요. 바로 옆 단지를 왜 보냐면 그래야 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미 결과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에 분양했는지 완판은 됐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분양가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네요. 물론 아까 가재지구가 좀 더 싸긴 했지만 브레인시티가 원래 땅값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서 그런지 A타입이 한 5억 2천 정도 59A는 한 3억 7천 정도 3.7억
한 5.2억 한 요 정도 네, 나온 거죠. 요게 처음에는 미분양이 좀 있었어요. 뭐 여기에는 완판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미계약분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다 팔렸다고 듣긴 했습니다. 아주 소량 남았거나 다 팔렸거나 뭐 그러니까 뭐 미미한 수준이니까 팔리긴 다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흥 S클래스는 이번에 얼마에 분양하냐,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면 한 3.8억, 요것도 한 5.2억, 좀 비슷비슷하죠. 네, 조금 아주 소폭 인상이 있긴 했는데 요 정도면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브랜드를 논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중흥 S클래스가 대강 로제 비앙보다는 조금 더 브랜드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좀 완판이 되긴 되는데 뭐 이렇게 인기가 뜨겁거나 하는 건 아니고 미계약분 좀 나와서 뭐 줍줍하게 되고 줍줍에서 좀 어느 정도 완판이 되지 않을까. 뭐 미분양이 오래 끌고 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한 5억 2천 정도 84 타입 기준으로 요 정도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 타입 같은 경우 3억대잖아요. 네, 요 정도면 뭐 괜찮은 가격이죠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브랜시티 넣고 싶으셨던 분은 넣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브랜시티 넣어보고 싶으셨던 분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지금 나온 게 요거 나왔고 요거 중흥 S클래스 그리고 요거 나왔거든요. 네, 쌍용 플래티넘. 근데 요게 둘 다 제 눈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대략 분양가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84 타입 기준으로. 나중에 삼지구 쪽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고덕 신도시 쪽에 여기 분양됐고 여기도 분양됐고 이쪽이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요것도 분양가가 제 생각에는 한 5.6억에서 한 6억 수준에서 84 타입 기준으로요.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저라면 한 몇천만 원 더 주더라도 이쪽에 당첨이 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인기가 더 많긴 하겠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쪽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제지구 쪽이나 브레인시티 쪽은 아직은 좀 애매한 면이 있으니까 요건 그냥 참고 평택 주민이시라면 이쪽으로 넣어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언제 나오나요?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나오긴 나오겠죠. 요거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뭐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평택 쪽은 여기 또 EBC 쪽에 이제 분양권 거래가 얘네 둘이 아마 이제 다 될 거거든요. P가 꽤 붙었네. P가 2억이나 붙었네요. P 2억 주고는 좀 애매하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것 같고 여기 P 한 1억 5천 저층이라서 그런 것 같고 층 높은 거는 한 2억 정도 P가 붙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2억 주고 사는 게 맞는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P가 뭐 거의 없으면 매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어찌됐든 여기 고층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나중에 여기가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 EBC 쪽이 이름이 그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랑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이렇게 두 개가 높은 아파트인데 요것도 관심 가져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이제 전월세 싸게 풀릴 거잖아요. 입주장 때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년 5월이니까 5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요때 평택 고덕 신도시 안에서 살고 싶으신 분은 지금은 좀 비쌀 거예요. 뭐 4억 5천이고 월세 뭐 5천에 220인데 저는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장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매수는 지금 좀 비싼 것 같아요. P가 2억이나 되니까 무피 1억 미만 피면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2억. 뭐 물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좋은 가격이었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은 더 괜찮은 대안들도 많으니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 분양을 좀 기다리시는 게 평택에서는 더 나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